네, 보신 것처럼 4년 넘게 수사에도 나오지 않던 김건희 여사의 육성 파일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발견이 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도 저희가 왜 지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지 보여드렸어요. 네, 재수사팀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 파일은 과거 수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네. 검찰은 지난해 10월 브리핑에서 미래에셋 계좌와 관련한 수사 내용과 김건희 여사 진술이 엇갈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사 결과 주가 조작에 이용된 김 여사 계좌 중 미래에셋 계좌만 HTS 방식으로 거래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 여사는 HTS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HTS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수사 내용과 김 여사 진술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럴 경우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 내역 등 추가 단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지난해 집중 보도해드리면서 이 김 여사 관련한 진술과 정황들이 많다,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좀 반복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에서 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1차 주포 이모 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네. 수익 약정은 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했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수익 약정이 없었다면서 이 재판 진술을 바꿨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2010년 3월 1차 주포 이모 씨가 차명으로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 원이 김 여사의 손실액과 같은 액수여서 원금을 보전한 거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도 했지만 전임 수사팀은 원금 보전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는 또 김 여사가 주식을 왜 싸게 팔았냐고 항의했다는 취지의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과 김 여사가 수익 배분의 대상으로 지목된 블랙펄의 이종호 전 대표와 BP 패밀리로 묶여 있다는 진술을 취재해 보도했지만 전임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 조종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재수사가 시작이 됐고 재수사는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재수사팀은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확보해서 2차 주가 조작이 불거지던 시기 김 여사가 수익 40%를 배분해 주기로 했다고 직접 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20억 원을 두 달가량 맡기는 대가로 보고 있는 건데 사실상 수익을 약정했다고 본 겁니다. 재수사팀은 또 김 여사 육성을 듣고 이 조건이면 원금 보장과 담보도 제공받았을 수 있다는 2차 주포 김 씨의 최근 진술을 통해 원금까지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통화 육성엔 도이치 주식 현황을 매번 보고받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에게 일임했다는 전임 수사팀의 결론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수사팀은 시세 조정을 몰랐다고 판단한 전임 수사팀과 달리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 이것 역시 특검을 통해서 좀 밝혀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오늘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전 수사팀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쟁점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건이 접수된 지 4년 6개월이 지나서야 나왔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은 휴대폰을 반납하고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재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50여일 만에 김 여사의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증폭된 만큼 특검이 출범하면 이 부분까지 모두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